안녕하세요. 네. 시원하게 입고 왔네. 이름 김세호요. 세호. 네. 학교 교직원으로 있어요. 교직원. 오, 교직원. 그래, 무슨 일이야? 그 아버지가 불면증이 심하셔가지고 잠을 굉장히 못 주무세요. 그래서 고민이 돼서 왔는데 미안한데 네. 그런 거는 이제 병원을 가야지. 네. 왜 우리한테 왔지? 아, 그 병원이나 이제 상담센터 이런 것도 다 가봤는데 다 비슷한 말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찾은 데가 여기다. 네.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? 아버지가 연세 어떻게 되시지? 이제 61 역시 됐어요. 젊으신데. 젊으신데. 아버지는 뭐 하죠? 지금 공무원이세요. 공무원이시고. 네. 그러면 잠을 뭐 얼마나 주무셔 지금? 지금 하루에 한 2~3시간 정도 주무시는데요. 그럼 지쳐서 주무시는 거지 뭐. 그쵸. 잠을 워낙 못 주무시니까. 제가 사실 아버지가 그 자는 거를 잘 못 봤어요. 그것 봐. 네. 아. 이거 보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잠을 피하시려고 한 게 아닐까? 악몽에 조금 시달리실 수도 있다 보면 사실 잠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실 수 있거든. 생각이나 네. 그런 얘기는 안 하신 거예요? 그렇게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 아, 그러니까. 아이, 근데 왜 이렇게 불면증이 오셨어? 그 아버지가 그 군 복무 시절에 좀 큰 사고가 있었어요. 그 부대에 이제 소대원들이 이제 있잖아요. 그 중에 이제 혼자 살아남으셔가지고 아버지가 아빠만? 사라졌다고? 그러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게 심하시네. 있으시겠네. 계속 장이 꼬이시고 장을 절제 좀 하셨거든요. 근데 일에도 지장이 있고 항상 이제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. 지금까지. 그러다가 정신과 병원을 갔었을 때 그 병명이 제일 처음에는 외상후 스트레스였거든요. 근데 이제 한 8년 전인가 갑자기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 혼잡이 쫙 돼 있잖아요. 교통 혼잡이 쫙 돼 있으면 답답하잖아요. 아빠가 너무 답답했나 나머지 숨이 잘 안 쉬어진대요. 공황장애 네. 네, 그래서 응급실을 갔는데 그때는 공황장애로 이제 됐고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. 정신적으로 받으신 그런 것들이 너무 크니까.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참 이런 일을 겪었으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면증이 올 것 같아. 진짜 공황장애도 올 것 같고. 그런데 야 이거는 참... 주무실 때마다 이제 계속 막 꿈에도 나오고 그게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아이고, 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긴 하겠네요. 야, 옆에서 그냥 보니까 자꾸 안타깝지. 수면을 많이 안 주무시면 되게 예민하고 항상 짜증 나 있었거든요. 맞아. 네. 무슨 항상 말인지 짜증 나 있고 이제 화도 잘 내시고 가족이 힘들지 그러면.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계속 처음엔 저도 화를 냈어요. 처음엔 냈는데 근데 그때는 아빠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. 왜냐면 제가 20대까지 거의 아버지랑 따로 지냈었는데 한 1년 반쯤에 그 할아버지 제사가 있었거든요. 아빠가 처음으로 이제 진짜 우시면서 살아있는 것도 힘든데 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모시냐고 화를 엄청 내시면서 아버지가, 술도 엄청 드셨거든요.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나 보다. 그때부터 제가 심각한 걸 느껴가지고 같이 한번 옆에 있어야 세호가 좋은 아들이다. 그러면은 그동안 뭐 아버지랑 어떤 노력을 좀 해봤니? 제가 그 상추 같은 거 있잖아요. 상추 있거나. 그거를 달여서 이제 저희는 잠이 잘 올 수 물 있는, 먹듯이 드시거든요. 그거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불 같은 거 두꺼운 거 무거운 거 좀 들고 이제 덮고 자면 좀 괜찮다고 해서 수면제 처방은 멜라토닌 그거 받은 적 많잖아요, 없어? 그죠? 수면제는 항상 드시고 있어요. 수면제 드시는데도 잠을 못 네, 주무시고. 그게 이제 만성이 되셨나 네. 보다. 계속 그렇게 돼서 이제 요새는 술에 좀 많이 의존하시고 아, 그러면 안 돼. 건강도 안 좋으신데다가 술까지 드시면 근데 건강을 더해치니까. 술에 계속 의존을 하시니까
자, 너는 지금 아버지랑 같이 살아? 지금은 같이 사는데 그 내가 볼 때는 사실 주무시게 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. 우리가 잠이 도대체 올 상황이 아닌데도 잠이 오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거든. 너무 피곤해서. 그거야.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감길 수밖에 없는 거. 그래서 너 저녁에 네.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버지랑 같이 시간 정해서 가볍게 조깅하는 습관을 들여. 너도 같이. 아버지를 위해서도 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어요. 전 세계적으로 뛰는 거를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. 대부분 뛰는 거 다 싫어해. 건강 때문에 억지로 뛰는 거지. 막. 근데 진짜로 네가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저녁에 저녁 먹고 같이 나가서 1시간씩 걷던 뛰던 일단 환경을 좀 만들어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몸이 피곤해야 돼. 너도 좀 같이 좀 많이 뛰어보려고 좀 노력하고. 도와드리려고 하고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솔루션입니다. 지역이 어디니? 지금 대구 살고 있어요. 대구면 대구니까 낚시를 하셔. 낚시를 하셔. 다음 주 주말에 네. 통영에서 갑오징어 배를 예약을 해. 새벽 4시에 출조해가지고 다음 날 오후에 들어오잖아. 네. 불면증 할아버지도 주무셔 그거는. 이해되지? 그리고 그걸 근데 이제 얘기하더라고요. 평일날 못 하잖아. 주말에도 이거 병원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 뇌가 이 자는 걸 기억을 해주면 또 잠을 자기 시작한대요. 아버지는 지금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취미 활동으로 해서 몸 즐거운 거보다는 취미도 되면서 몸이 피곤한 거 있잖아 막. 그런 취미도 되게 가까우니까 대구에서 병원도 자주 모시고 하고. 병원도 자주 가고 안 간다고 그래도 자꾸 가라고 얘기하고. 꾸준한 상담이 필요해. 그래.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해봐 그거 알지? 자 너무 걱정하지 마. 다 좋아질 거야. 어떡하냐 아들인데. 자 세호이 아버님이 고신 걱정. 다 좋았잖아. 편해지시겠다라는 여유를 얘기야. 즐기면서 사실 수 있다라는 게 나온 거야. 아버님도 그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. 그런 큰 일 겪으신 거 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. 충분히 이해합니다. 근데 우리 세호를 생각해서 또 가족들을 생각해가지고 건강하게 사셔야죠.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. 그럼요. 좋은-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제. 좋은 생각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그래, 들어봐. 네. 감사합니다. 파이팅해 세호야. 아버지 제가 아버지 힘든 거 다 알고 한데 뭐 짜증 내셔도 되고 화를 내셔도 됩니다. 근데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 같이 한번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빠 사랑해요.